어, 이따가 그 GitHub에서 제가 CSV 파일을 직접 보여드릴 거지만, 테이블처럼 생겼어요. CSV 파일. 테이블처럼 생겼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올 텐데, 테이블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는 없겠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를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보통 데이터들을 파일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돼요.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우리나라 그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 지자체마다도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시간표라든가, 버스 시간표라든가, 뭐, 병원의 개수라든가, 동별 병원의 개수라든가, 동물병원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어,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하느냐? 엑셀 파일로 제공하기도 하고, CSV 파일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CSV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엑셀 파일을 읽으려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요즘은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가 엑셀 파일을 잘 열어주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 MS의 엑셀하고 완전히 100%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엑셀 파일은 엑셀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CSV 파일은 메모장만 있으면 돼요. 모든 PC에는 메모장 다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스 자체가 메모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리눅스나 맥이나 다른 OS들도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텍스트 파일 편집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OS가. 그래서 그 컴퓨터에 상관없이, OS에 상관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텍스트 파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이 CSV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GitHub에 있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 들어가 주시고요. GitHub에 제가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세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받을 거는 콜치킨입니다. 파일 이름이 왜 콜치킨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클릭.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이죠. 테이블 아닌가요? 생긴 게 테이블처럼 생겼죠? 근데 이거는 이게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처럼 보여져요. 행번호도 보여주고 컬럼 이름도 보여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row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여기 버튼 중에 row라고 하는 버튼 찾으셨어요? 요거 클릭해 보세요. 얘가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렇게 만들어진 파일. 음. 자, 이 파일은 모든 값들이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냐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쉼표로. 그러니까 쉼표 앞까지가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죠. 그러면은요, 그 밑에도 여섯 개의 값이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017-0201은 날짜, 수라고 하는 거는 요일, 강남구는 시군구, 10대는 연령대, 남이라고 하는 거는 성별, 그리고 55는 통합 건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들이 전부 다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은 날짜를 의미하고, 두 번째 값은 요일을 의미하고, 세 번째 값은 그 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 성별, 통합 건수를 의미한다라고 모든 행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값들과 값들이 뭘로 구분이 되냐면 항상 쉼표로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쉼표로만. 이게 원래 파일입니다. 이게 원래 파일. 백키 눌러가지고 되돌아갈게요. 백 하면 다시 요 상태로 보이죠? 아까처럼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을 브라우저는 어떻게 보여준다? 테이블 모양처럼 보여준대요. 깔끔하게 테이블 모양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우저의 기능인 거예요. 브라우저의 기능. 네, 되셨습니까? 음. 자,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좀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2017년 데이터고요. 실제 데이터예요. SK텔레콤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고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어, 무슨 날짜에, 자, 우리 아마 2017년이면은 배달앱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배달앱들이 활성화가 된 게, 코로나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도 있을 수는 있었는데, 크게 활성화가 된 거는 2020년 정도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때는 배달앱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그 전화번호가 치킨집. 치킨집으로 전화를 건 게 몇 통이냐, 몇 건이냐. 이거를 SK텔레콤이 수집을 한 거예요. 수집을 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어, 여기에는 그런 정보는 없죠. 그런 데이터들은 가려져 있죠.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핸드폰은 핸드폰 명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명의자가 있으니까 그 명의자의 연령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데이터를 제공할 때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공공 데이터로 그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특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를 주는 게 아니라 연령대로 주는 거예요. 뭐 10살부터 19살까지, 20살부터 29살까지, 30살부터 39살까지 이런 식으로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뭐 성별은 남성, 통화 건수는 55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7년 2월 11일에 강남구에서 하루 종일 10대로 명의로 등록이 된 핸드폰에서 치킨집으로 건 전화가 55건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이해되시죠? 같은 날짜에 똑같은 강남구에서 이번에는 10대 여성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에서 치킨집으로 건 전화 건수가 몇 건이다? 27건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날짜별, 그 다음에 시군구가 강남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가. 뭐, 강북구도 보이죠? 강서구도 보이죠? 서울시만 되어져 있어요. 서울시만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별로, 연령대별로, 성별로 치킨집에 몇 건의 전화를 걸었는지가 조사가 되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자, 이제 파일의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죠. 이렇게 내려받기처럼 생긴 버튼이 있잖아요. 다운로드 로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저장할 때마다 폴더 경로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죠?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 어렵지 않죠?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파일 들어가셔가지고요. 파일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로 파일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어떤 폴더에 저장이 됐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여기 요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거기 폴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 안에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찾으실 수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여기다 그냥 남겨두면,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요거 잘라내기 해가지고요. 어, 워크스페이스에다 갖다 놓을게요. 여기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뭐, 랩 SQL 밑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운로드 다 되셨죠? 다운로드 되셨습니까? 그 파일을요,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아, 그 프로그램 선택하라고 나오나요? 아, 그렇게 나오죠. 그럼 메모장 선택하세요. 메모장. 저는 다른 얘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게 있어가지고, 메모장으로 열게요. 메모장에서 편지. 이거지? 음.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은요, 이렇게 아까 그 웹브라우저에서 보신 내용 있죠? 웹브라우저에서 그 로우 파일의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CSV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확장자가 TXT인 단순한 텍스트 파일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고 모든 값들이 이렇게 쉼표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파일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운로드까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음, 자, 어디다 적어드릴까요? CSV. 여기다 할까요? 그냥 요 주석에다가 CSV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CSV는 뭐의 약자냐면요. 콤마, separated, separated values의 약자예요. 음,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란 뜻이에요. 쉼표로 구분된 값들. 그래서 CSV 파일은요, 어떤 테이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 테이블처럼, 테이블처럼 값들이 행과 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테이블처럼, 값들이 행과 열로 배치된 텍스트 파일인데, 텍스트 파일인데 값들은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값들은 쉼표로 구분돼. 모든 값들은 쉼표, 콤마로 구분된 파일인 거예요. 단순 텍스트 파일입니다. 어, 테이블 모양처럼 값들이 행과 열을 딱 맞춰서 배치가 된 텍스트 파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값들은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CSV 파일을 데이터를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윈도우스에서는 메모장, 리눅스에서도 리눅스의 메모장, 맥에서도 맥의 어,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맥의 이름이 뭐더라? 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OS에서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OS에서든지 어떤 OS의 컴퓨터 어,
어떤 OS에서도 그 단순 텍스트 파일은 열어서 확인이, 편집까지도 가능하죠. 예, 열어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아까도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엑셀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내용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요즘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그런 그 웹에서 엑셀 파일을 열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긴 하지만 그 웹에서 그 하는 구글 드라이브가 100% 엑셀을 호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폰트 같은 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엑셀 파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이 CSV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지금. 그죠? 다운로드가 끝났고, 테이블을 만들면 되죠. 테이블은, 아까 우리, 요거 참고 좀 할까요? 아, 요 모양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테이블을. 컬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이름은 이걸로 하고 컬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하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테이블 만들어 볼까요? 나요. 2번. 여기 있는 2번이에요. 여기 있는 2번 테이블 생성. 여러분들께 시간을 조금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 내용을 보면서, 얘는 무슨 타입으로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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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 보세요. 실제 파일에 있는 이런 값들이 테이블에 인설트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할지, 날짜로 할지, 문자로 할지, 그 3개 정도가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음, 저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create 테이블 우리가 call 치킨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자, 아까 컬럼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call date 이게 전화를 건 날짜 전화를 건 날짜란 뜻이죠. 그 다음에 call day 이거는 전화를 건 요일이에요. 요일 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이런 구 이름이 있죠. 구. 그 다음이 연령대 아니었나요? 연령대 10대, 20대, 30대 연령대.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성별이 있었죠. 젠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화 건수.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제가. 맞아요? 자, 이렇게 6개의 컬럼이 있으면 되고요. 6개의 컬럼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다 값들을 넣으시면 돼요. 값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무슨 타입으로 하면 좋을까요? 날짜. 이거 보니까 형식이 네 자리가 연도, 그죠? 그 다음에 두 자리는 월, 그 다음 두 자리는 일. 뭐, 앞에서 몇 개만 살펴봤지만, 전체를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연, 월, 일, 딱 이런 포맷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무슨 타입으로 하면 분석하기 쉬울까요? 날짜 타입으로 하면 분석하기 쉽지 않을까요? 물론, 물론, 또 다른 방법은, 이거 그냥 정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날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날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거는 정수보다는 또는 문자열보다는 날짜 타입이 더 적당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일. 요일을 보면 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2월 1일이 엄청 많거든요. 어, 근데 대충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 자리가 들어가 있지 않죠. 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그냥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문자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자, 문자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맞아요? 캐릭터는 고정 길이 문자열이죠. 고정 길이 문자열. 맞아요? 그 다음에 차, 투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죠. 길이가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거. 그죠? 어,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이 테이블을 전체를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이 된 거라면 한 글자짜리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고정 길이든 가변 길이든 한 글자라고 하면 데이터들이 다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근데 혹시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인설트 된 게 월, 화 이렇게 하다가 어떤 거는 수요일 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목요일이면은 뭐 Thursday 뭐 이렇게 영어로 갑자기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장담 못 하죠. 우리가 전체 행을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넉넉하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꼭 그 저 형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좀 인설트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안 되니까 실패가 되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나중에 이 길이는 줄일 수도 있으니까 월터 테이블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한 10글자 정도로 그냥 넉넉하게 잡을까요?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글자로 하셨든 상관없으세요? 바차투인 게 중요해요. 뭐 캐릭터 아니면 바차투. 캐릭터 아니면 바차투.
자, 그 다음에 구. 구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문자열 들어가 있죠. 문자열 들어가 있죠. 서울시의 구 이름들은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일걸요? 예, 중구, 서울시 중구, 저쪽에 명동 있는 쪽, 거기 두 글자. 대부분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네 글자짜리가 영등포구?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자리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넉넉하게 열 글자, 열 글자. 자, 그 다음에 연령대 보겠습니다. 연령대인데요. 연령대인데 10대, 20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글자 수로 이거는 정수 아니죠. 무슨 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고 세 글자. 근데 모든 글자가 다 세 글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몇 글자짜리도 있어요?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60대 이상 다섯 글자죠. 그러니까 최소한 다섯 글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쵸? 예, 얘까지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이 연령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글자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가변 길이 맞죠? 어떤 거는 네 글자, 뭐 어떤 거는 다섯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가변 길이. 아, 넉넉하게, 넉넉하게 열 글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젠더. 어, 아마 남, 여 말고는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말고는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여기도 전부 다 한 글자로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글자로만 들어가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도 넉넉하게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죠? 만약에, 확실하다면 우리가 저 데이터의 내용을 어딘가에 설명된 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한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성별은 남녀 한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캐릭터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이 한 글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비효율적인 공간 사용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앞에 있는 캐릭터는 고정길이 문자열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안에 1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한 글자만 들어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젠더도 마찬가지로 남녀 항상 한 글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고정길이 문자열 한 글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확신할 수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바차투라고 하고 길이도 넉넉하게 쓴 것뿐이에요. 확실하다면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calls. 여기는 숫자예요. 통화 건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뭐 두 자리 숫자도 있고 세 자리 숫자도 있어 보이죠? 어, 근데 뭐 네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수인데 네 자리 9,999까지는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하루에 치킨집에 전화 거는 횟수가 9,999를 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워낙 이게 어떤 구 안에 뭐 10대 남성 요렇게 1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딱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에 최대 통화 건수가 몇 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9,999는 안 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 실행이 되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굳이 뭐 프라이머리 키라든가 뭐 이런 제약 조건들 굳이 둘 필요는 없어요. 요거 하나만 분석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조건들 같은 경우에요. 보통 현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얼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약 조건을 넣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그 제약 조건을 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테이블 생성됐죠? 테이블이 생성됐는지 볼까요? 여기 새로 고침. 테이블 찍고, 테이블 찍고, 새로 고침 하시면, 콜치킨이라고 하는 테이블 만들어졌네요. 아직, 어, 컬럼은 우리가 지정한 대로 잘 만들어졌고요. 데이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그럼 2번까지 같이 해봐 드렸고요. 자,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3번 임포트 하는 방법.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제 생성된 테이블에 데이터 임포트. 저장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저장하기. 임포트가 영어로는 임포트. 뭐 간단하게 저장하기. 아니면 불러오기. 파일에서 데이터를 테이블로 불러오기. 불러오기가 더 저장하기보다는 불러오기. 요게 조금 더 적당할 것 같네요. 임포트라고 하는 용어가 그냥 저는 임포트 이렇게만 하는데 임포트는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가져온다. 어, 파일에서 테이블로 데이터를 불러온다.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가져오기. 아, 또 고민되네요. 아, 저 이런 쓸데없는 걸로 자꾸 고민을 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가져오기. 자,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SQL 디벨로퍼가 있으면요, 굉장히 쉬워요. SQL 디벨로퍼가 있으면 요거 하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옆에 그 주석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옆에 뭐가 있어요? 접속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죠, 그죠? 접속 패널에서 접속 패널에 접속 패널 들어가면은요, 거기 뭐 있어요? 계정 이름 있죠. 계정 이름 밑에 테이블 있죠. 그리고 그 테이블 밑에 그 테이블 이름 있죠. 그죠? 요 접속 패널에서 콜치킨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습니다. 콜치킨. 그 테이블을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클릭.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오른쪽 클릭하면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지 않나요? 그죠? 데이터 임포트 A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무슨 메뉴를 찾으시냐면 어,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메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포트. 그럼 창이 하나 이렇게 열려요. 창이 열리죠. 자, 우리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죠. 그럼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무슨 파일에서 불러올 거냐, 무슨 파일에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랩 SQL 밑에다가 요 CSV 요거 그죠? 그리고 열기.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SQL 디벨로퍼가 이렇게 잘 해주고 있죠. 그죠? 테이블 모양처럼 잘 구분이 되나요? 테이블 모양처럼 잘 구분이 되죠. 네. 자, 여기서 헤더는 건너뛴다라고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실제 파일을 보면 이 첫 번째 줄은 데이터인가요? 아니면은 컬럼 이름인가요? 컬럼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걸 헤더라고 하는 거예요. 헤더. CSV 파일들 중에는요, 이렇게 컬럼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헤더가 있는 파일도 있고요, 헤더가 없는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따라서는 얘를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데이터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로 생각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파일을 보면서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CSV 파일에 따라서 헤더가 있는 경우가 있고 헤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헤더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헤더가 있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헤더가 있다라고 체크해주고 건너뛰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미리 보기만 보면 제대로 불러온 것 같아요. 그죠? 2001년 수요일 강남구 10대 남성, 그 다음에 강남구 10대 여성 이렇게 있었으니까 데이터가. 자, 그럼 이제 다음. 여기서도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요대로 테이블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모양 그대로 테이블에 들어가면 되니까 삽입, 인설트. 그래서 건드릴 거 없고요. 다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파일에서 일부 행들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임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가져올 수도 있고 필요한 컬럼들만 불러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은 기준일, 요일, 시군구, 연령대, 성별, 통합 건수를 전부 다 테이블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우리가 컬럼 6개로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5개만 만들었다. 뭐 날짜가 있으니까 요일은 필요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일은 테이블에 안 넣겠다라고 했으면 요일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왼쪽에 갖다 놓으면 돼요. 요거 왔다 갔다 화살표 있죠.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다음. 자, 별로 할 게 없죠. 할거 없죠. 자, 근데 여기서는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맞춰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하고요. 실제 파일의 헤더에 있는 컬럼 이름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한 컬럼 이름이 서로 매치되지가 않아요. 어. 만약에 우리가 컬럼 이름을 얘랑 똑같이 한글로 컬럼 이름을 만들어 버렸다면 SQL 디벨로퍼가 자동으로 매치시켜줘요. 요 헤더의 내용을 보면서 그 실제 파일에 어디를 테이블에 어디로 매칭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데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선택되어 있죠. 컬럼, 콜데이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이 요 형식 어, R 하지 마시고요. 그냥 Y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아, 대시도 없죠. 대시도 없죠. DD다. 네, 요렇게 편집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편집을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요일을 선택하세요. 요일. 요일은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콜 데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콜 데이에 들어가죠.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데이터 유형 바차투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첫 번째가 계속해서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따가 다시 바뀔 겁니다. 자, 시공구. 자, 시공구는 우리 어디다 넣을 거예요? 9라고 하는 컬럼에다 넣을 거예요. 그죠? 9라고 하는 컬럼에 넣을 거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없는 것처럼 해결이 되죠. 연령대. 연령대는 ages에 넣을 거다. 이렇게 에러가 해결이 되죠. 성별. 성별은 젠더에다 넣을 거다. 해결되죠. 통합 건수는 콜즈에다 넣을 거다 하면 해결이 되죠. 기준일까지 다 이제 전부 다 에러가 없이 잘 되죠. 잘 되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실제 헤더에 있는 컬럼 이름과 오른쪽 보시면 대상 테이블, 그죠? 소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실제 파일의 데이터 열 이름과 우리가 임포트 가져오려고 하는 대상 테이블의 열 컬럼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다음. 뭐 여기서는 이건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냥 완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뜨면 정상이에요. 데이터 임포트 작업을 성공하고 임포트를
커밋 했습니다라고 나오죠. 커밋.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네. 확인.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SQL 디벨로퍼 이용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 테이블 먼저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오른쪽 클릭, 데이터 임포트. 그 다음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메뉴를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콜치킨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새로 고침해보세요. 데이터들 쭉 하고 다 들어가 있죠. 이거 행의 개수가 꽤 많을 거예요. 어, 행의, 생각해 보시면, 자, 이 날짜들 잘 들어가 있죠. 그죠? 날짜 타입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음. 이 자료는요, 한 달 동안의 자료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의 자료인데도 이렇게 행위 개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날에 서울시 구가 전부 몇 개인가요? 아시는 분? 얼마 전에 선거도 했으니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몇 개지? 뭐, 아무튼. 예. 그 다음에 연령대가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남녀로 또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 날짜 하나에 구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곱하기 연령대가 6개가 있는 것 같고요. 연령대가 6개가 있는 것 같고, 성별이 2개가 있는 것 같죠. 그쵸? 여기다가 날짜 수 28. 이게 행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인설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까지를 해드렸죠. 그죠? 이제 앞으로 제가 다른 파일 임포트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 테이블만 잘 만들면 임포트 하시는 거는 디벨로퍼 이용해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게.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4번이라고, 여기 문제가 몇 개가 있냐면 7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4번.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음. 어, 일단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시간이 됐으니까 쉬운 시간 갖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분석에서 드린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상황 보면서.